자, 대선이 이번 주말을 지나면 한 일주일 남습니다. 3일부터는 여론조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화요일까지가 여론조사 마지막 기한입니다. 이번 주말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각 대선 주자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건데요. 1차적으로는 트럼프가 사드 가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부분이 대선판을 흔들까? 초대형 태풍이다. 오늘 저녁 TV 토론부터 의제가 될 거다. 보수 진영은 당혹하고 진보 진영은 반대 명분이 생겼다. 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홍준표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물론 안철수가 뭐 좀 사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돈 내라고 하면 또 똑같이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우려하면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까? 내가 당선되면 10억 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한미 FTA 폐지도 없던 걸로 하겠다. 정권이 반미 정권이 되려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문제가 이제 반대의 명분이다.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사드 저거 반대해서 돈 문제는 두 번째 치고 끌어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하고 안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요, 미군이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오산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 겪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열한 국민성을 이렇게 한번 일깨워 주려면 직접 미군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 떠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채권 가격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를 떠나는, 앞다투어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다는 겁니다. 한번 떠나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한테 간곡히 청하건대, 안철수 후보한테 간곡히 청하건대, 심상정 후보 될 리도 없겠지만은 제발 앞장서서 좀 이야기하건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건지 말 건지를 투표 좀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사드 전시작전권 찌질한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방에 끝내자 이겁니다. 아, 국민들요, 미국이 저것들 필요 때문에 있는 거고 패권 국가고, 예? 한국이 가라 해도 안 간다며요. 그래, 가라 해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말로 백날 해봤자, 제가 미국이 저거 필요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 백날 이야기 해봤자 제 말을 믿겠습니까? 논리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냥 투표해서 한번 가라고 해보자니까. 그러면 가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사드도 빼라고 한번 해보자니까요. 투표해서 빼고 나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한번 해보고요. 개성공단을 열어서 저것도 투표 붙여요. 북한에 돈을 한번 줘보자니까요. 2천만 평으로 늘려서.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국회에 야당이 많으니까 폐지를 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보자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끝도 없이. 저는 우리나라의 일부 대선 후보나 일부 국민들이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미쳐도 국민이고 미쳐도 한 표이기 때문에 내가 홍준표 후보라면 주한미군부터 사드부터 미국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몽둥 걸어 갖고 국민투표 한번 붙여버리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좌파 후보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 우파 후보가 되면 그럴 일 없을 거다. 좌파 후보가 되는 것을 미국이 불편해서 미리 거물을 던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들이요, 황태순 씨한테까지 사드 배치가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쩌는가에 대해서 전화 걸어서 묻고는 저한테는 하나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될 만한 사람 입장에 서서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사드 10억 불 한미 FTA 폐지는 보수 후보들한테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게 왜 불리합니까? 자, 트럼프의 발언 두 가지는 한국의 보수 후보 도와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 막판에 승부수 던졌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로 김종인을 견인하고 역전성을 노린다.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지원 요청을 사실상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분도 그냥 수락하면 빨리 해버리든가 뭔 사실상 말을 이렇게 오래 하고 애매하게 합니까? 제 같으면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으면 지금까지는 뜁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한 데 대해서 내용 자체는 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안철수를 도와야 된다. 민주당을 살려놓고 다 죽어가던 여소야대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으로서 상황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달라서 고민하느냐 하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한다면서 마음 변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개혁 공동정부위원장을 수락한 거냐고 하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정말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안 후보가 5월 9일 당선이 되면 이튿날부터 정부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당선과 동시에 내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후보가 선거기간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되니 그런 준비를 할 사람이 없으니 그거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자기 정부 내각 구성을 자기가 주도해서 준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입장 발표를 30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안철수 킹메이커 하는 거냐라니까 킹메이커라 할 수도 없다. 뭐 정치라는 것은 서로 적도 됐다가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안철수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할 때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낼 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마나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협력해서 당선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 따르겠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기자들이 개헌에 임기단축이 포함되는가 묻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대로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임기단축을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지를 않았지만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그러니까 2020년 4월까지로 줄여야, 3년으로 줄여야 대통령직을 이렇게 개헌할 때까지만 하는 걸로 해야 개헌하고는 국회와 대통령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말을 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애초에 김정희는 개헌, 연정, 3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해왔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탈당을 했고 국회의원직도 던졌고 대선 출마도 한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의 말을 수용한다는 것 중에 그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연정은 또 그렇게 바꿨고 개헌은 국회에서 하면 따르겠다고 했고 임기단축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러면 임기단축이 포함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참 정치 못합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확률로 따져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홍준표가 될 가능성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진이 빠질 겁니다. 자, 지금 안철수가 하는 모든 공약이나 약속, 성부수들은 전부 다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들입니다. 아니 대통령 당선 안 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이야기며 개혁 공동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장춘몽이고 말장난에 불과했고 돈 안 드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기자가 물어서 해석하고 측근들이 국회가 합의하면 임기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철수라면요. 자, 문재인 빼고 다 모입시다. 나는 이름만 대통령 시켜주면요. 대통령 권한도 다 내려놓고 연정을 해서 총리 중심으로 국회에서 장관들 다 뽑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개헌은 당선 다음 날부터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임기는 분명히 말하지만 3년입니다. 나는 관리자 역할만 충실하고 모든 권한은 나를 지지한 지금 각 당의 국회가 합의해서 다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철수가 기자회견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해자나되면 어디 포탈에 제목이라도 하나 제대로 뜹니까? 자, 그래 갖고는 김종인을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고 말도 복잡한 김종인 이 양반 언제 딱 떨어지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일도 남 일처럼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김종인한테 제안을 한다는 게 이런 소리를 했으니 김종인은 이게 뭐냐고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열흘 남았는데 이틀 더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이걸 던져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확률이 지금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받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른정당의 보따리 장수들이나 안철수로 단일화하자고 유승민 잡아먹으려고 들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어요. 자, 안철수는 마지막 던질 수 있는 카드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 호남표 좀 잃더라도 나머지 중도 보수들을 다 끌고 오겠다고 생각하면서 반문표하고요. 그렇게 승부수를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마지막 승부수를 딱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를요. 죽도 밥도 아니게 써버렸습니다. 김종인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안철수는 최후의 반전 카드를 날려버렸고요. 안철수가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신율 교수는 확실한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보수층을 노린 강력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참 진짜 저는 제가 평론을 하지만 평론가 책임 제도를 좀 도입하고 싶습니다. 말 정말 함부로 하고 정치판에 여기저기 줄 서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자기 평론이 맞추는 확률에 따라서 확률 70% 미만들은 평론을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는 죽 서서 개를 줘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것은 보수 후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단일화를 해야 두 사람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사람 단일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단일화를 하면 어제 트럼프의 사드 10억 불 발언이나 더 나아가서 한미 FTA 폐지 발언은 바로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을 보고 한 이야기고, 우리가 되면 저 발언은 내가 책임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취소를 얻어오겠다. 그래 못하면 내가 대통령 사퇴하겠다고 토론에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머리가 끝까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선 막판에요, 전부 머리들이 돌이라 가지고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도토리 키재기죠.